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면은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사도요한 신부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사회에 맡은 거고, 그래서 저희 여성의 날 행사, 여성의 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연구원 선생님이 여성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 선생님의 주도로 오늘 행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십 교회와 여성 리더십인데 제가 사회를 보는 거니까 리더십은 아니고요. 일종의 그냥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순서로 저희 정다빈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연구센터 정다빈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우리 이승사 신부님께서 예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회, 한국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아무튼 전 세계 예수회, 약간 보편 예수회,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오주문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미영 우리 신앙연구소 이미영 연구원 선생님께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기를 되게 세게 얘기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청원함의 예전 대표님이시고, 청원함은 기본적으로 기준교원칙이긴 한데 저희 쪽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권연대 쪽에서 긴밀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청원함의 오수경 전 대표님 모시고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션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희 인권연대 연구센터의 정신적 지주이신 박상훈 신부님 모시고 잠시 은혜로운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김민신부하고 저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여성의 날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날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이나 혼란, 분열, 붕괴 같은 그런 시대에 좀 여러 가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자유나 평등 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삶의 진실과 가치, 이게 그냥 막 던져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서서 찾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치라는 걸 새삼 좀 깨닫게 됩니다. 빈곤 문제와 더불어서 인류 최고, 제일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 문제일 텐데요. 작년에 시노드, 16차 시노드, 그거 끝나면서 종합 문서가 나왔는데요. 시노드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네. 문서는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힘들대. 그거 읽어보는데. 네, 하여튼. 거기 새로운 관계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항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세계 전체 각 지역의 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여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눈을 감고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가, 그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드의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런 거 다 여성들의 어려움과 희망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뭘 하는 그런 시노드는 아니었다. 대신에 모든 문제가 열려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좀 채워넣는, 그런 강적을 채워넣는 그런 자리의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들 첫 번째 세션으로 우리 정다빈 연구원 선생님 모시고 인풋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정다빈 멜라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PPT 준비하긴 했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앉아서 이 스크립트 보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희 신부님께서도 소개해 주셨고 또 박상훈 신부님도 간단하게 교황청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교황청의 여성 리더십에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어떤 변화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콜로퀴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이런 자리를 준비했고 또 이제 부평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스케치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들 뭐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 여성 리더십에 관해서 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제위 중에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2019년에 7명의 여성이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본부의 부서에 처음으로 7명의 여성 위원들이 임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교황청 경제를 책임지는 재무평의회 6명의 여성 전문가들이 발탁되었습니다. 네, 이런 재무평의회는 교황청 부서와 기관, 네, 어떤 행정과 재정 구조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좀 중요한 업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자의교서 주님의 성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독서직과 시종직에 공식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여성들이 전례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것은 교회법적으로는 임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인 직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특별히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나탈리 베카르 수녀님께서 시노드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이 이해였고요. 그로써 시노드에서 투표권을 가진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행정원 사무총장으로 라파엘라 페르티니 수녀님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주교 또는 추기경이 맡아온 역할들이었습니다. 2022년 3월에 교황청 헌장, 교황령이라고 하죠. 복음을 선포하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혁 안에서는 이제 세례받은 모든 평신도는 교황청 부서의 최고 책임자에 임명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그동안 추기경 또는 주교가 맡아왔던 여러 직무들에 이제 뭐 꼭 여성은 아니죠. 평신도 여성 또는 남성 또한 교황청 조직에서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 있는 변화로 2024년 1월 6일에 교황청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콘솔라타 선교 수녀의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님께서 수도회부라고 보통 말하더라고요.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이제 바티칸 역사상 여성이 최초로 교황청 부서의 수장을 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도회부는 전 세계 약 70만 명의 수도자들을 관할하는 부서라고 하고요.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처음으로 그 스페인 소속의 아르티메 추기경이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교황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추기경보다 상위 직책에서 일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부터 지속해서 교회 안에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실제로 2013년 9월에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와의 그 치빌타 카톨리카의 편집장이시죠. 그 신부님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도전은 교회의 권한이 행사되는 다양한 영역에서도 여성의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미 이제 2013년 당시에도 교회 내 여성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교황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의 참여는 교회 유산과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교황청 내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조금 수치로도 볼 수 있는데요.
바티칸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일단 지난 10년 동안 많이 증가했습니다.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모두에서 그러했고요. 교황청만 살펴보면 여성 직원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난 10년 동안 19.3%에서 26.1%로 증가했고 이는 현재 교황청 직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이 바티칸의 어떤 직급 체계가 10급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주로 학사학위 이상을 지닌 6급 이하의 여성 직원들이 많았다면 이제 최근에는 아까 보셨듯이 장관을 맡고 있는 여성 그리고 또 차관이나 차관보를 맡고 있는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뭐 바티칸 교황청 조직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에서도 고위직에 오는 여성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6년에는 바티칸 박물관 관장으로 평신도 여성이 임명되었고요. 이 직위는 보통은 평신도들이 맡아오긴 했지만 그동안 남성 평신도만이 맡아왔던 직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바티칸의 고위직에 많은 여성들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바티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이런 시노달리타스 여정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마무리된 어떤 주교 시노드와 연결해서 어떤 교회와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가시적으로는 이 시노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가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베카르 수녀님도 시노드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또 최초로 그 시노드의 투표권을 행사한 여성이 되었었고요. 또한 2023년에는 주교 시노드 일반 평의에 2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 분은 수녀님이고 한 분은 평신도 여성이었습니다. 일반 평의에는 최근에 일어났던 시노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의 시노드를 준비하는 중요한 좀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평의회는 오직 주교들로만 구성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임명은 이러한 관습을 벗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명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교황님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4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2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노달리타스 여정에서 여성 리더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뭐 많은 여성들이 이 시노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 리더십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함께 걷는 여정으로서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여성 리더십의 확대는 이러한 포용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작 배제된다면 진정한 함께 걷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노달리타스는 모든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교회를 지향하는데요. 교황청의 여성 리더십의 확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충분히 경청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중심부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별과 의사결정의 공동 책임에 관해서도 여성의 참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식별과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구성원의 공동 책임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 시노드를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교회 구조 자체를 신호달하게 바꿔가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계속 시노달리타스는 단순한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요. 교황청 내 여성 리더십의 확대는 이러한 실천의 한 형태로서 교회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걷는 여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성들이 어떤 보편교회, 교황청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고위직으로 임명된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을 선포하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대로 전통적으로는 고위 성직자만이 임명되어 온 자리에 평신도들이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 보편교회를 이끄는 역할은 결코 남성 성직자들의 목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는 당연히 추기경이나 주교만이 일했던 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수도자와 평신도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어떤 이 여성 부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필리스 자가노 교수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특별히 2021년에 일어났던 변화들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여성도 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우상으로서 여성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교회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 내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별보다는 전문성과 역량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브람빌라 수녀님의 경우에는 이미 그 콘솔라타 수도의 총장으로서 리더십을 수행했던 경험과 또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임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또 한계와 과제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교황청의 여성 고위직의 임명은 여전히 몇몇 예외적인 사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성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부재, 여성 사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조금 차단하는 그런 논의들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과 2020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성 부재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교황님의 입장은 여성은 성품성사의 풍계를 요구하지 않는 교회 직무나 역할에 받아들여져 여성 고유의 위상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이 성품에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더 큰 위상과 참여가 허용될 것이라는 생각과 접근이 오히려 우리의 시각을 좁혀버릴 수 있다. 이것이 좀 이런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교황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여성 성직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대신 그 성직이 필요하지 않은 고위직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티칸에서 이런 변화들이 시작됐지만 이게 지역교회 차원에서 얼마나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따 또 아마 임영 선생님 좀 짚어주시겠지만 많은 지역교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소외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몇몇 고위직, 그래서 일부 리더십이 교체됐다고 해서 교회 안에 남성 중심적인 위계 질서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의 논의. 그래서 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인식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 네, 그건 역시 좀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다가 근데 여성 리더십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그 질문을 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런 결론을 내주었는데요. GPT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이 단순히 공정성을 위한 그런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의 참여가 조직의 성과, 혁신, 그리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리더들과 함께할 때 더 복잡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의 촉진은 단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정답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진행된 뭐 기업이나 여러 다른 차원의 조직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낸 건데, 저는 어떤 면에서 여성 리더십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정말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뭐 윤리적인 의사결정, 지속 가능한 결정, 그리고 새롭게 마주한 더 어려운 도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참 교회가 지금 찾을 수 있는 실마리 중에 하나는 여성 리더십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2021년에 가톨릭 부문의 이 주제로 글을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때 썼던 글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약간은 되게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어요. 그때 저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각자 고유한 소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들을 조화롭게 협력해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썼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냉소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 4년 사이에.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교황청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달리 왜 조금 더 차가워지게 된 걸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됐고요. 뭐 아직 갈 길이 멀고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변화들은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로만이 아닌 삶의 양식으로서 시노드 여정 그리고 시노드 정신을 산다는 게 이제 여성 리더십 혹은 어떤 교회와 여성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일까, 그것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좀 고민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역할과 책임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교회를 교회답게 또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다민 선생님께서 바티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 이 변화가 본질적인 변화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본질적이진 않고 이렇게 모양새의 변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티칸에 갔던 기억이 났는데 저한테 굉장히 좀 낯선 체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면은 여성 관광객들과 여성들이 많죠. 근데 바티칸 궁궐 안에 그 교황님 아레나로 딱 들어가는 순간 여자들은 사라지거든요. 굉장히 좀 낯선 체험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광장에는 여성들이 들어와 있지, 하지만 이 우리 안에 궁궐 안에는 과연 들어왔을까? 그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